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저는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그동안 그 실거래가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걸 좀 세밀화시켜서 최근에 강남구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 그것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006년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20년 됐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강남구 아파트 값이 폭락하기 전에 또는 서울 아파트 값이 폭락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요 데이터는 이거는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2006년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고요. 여기 조금 복잡하게 뭐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뜯어서 따로 볼게요. 일단 초록색, 여기 초록색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계열은 강남구고요. 파란색은 노원구 계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입니다. 이게 2021년도 상투 쳤을 때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입니다. 평균 매매가는 그 달에 얼마짜리가 거래됐나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등락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강남구만 엄청 거래돼갖고 평균 매매가가 20억이야. 근데 이번 달에는 노원구만 엄청 거래돼갖고 평균 매매가가 한 8억이야. 이런 식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요거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고 최근에 좀 주춤되고 있죠. 요거는 강남 3구의 평균 매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파란 거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의 평균 매매가, 이건 지수입니다. 지수. 노원구의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고 있죠. 고점에서부터 엄청 폭락해 있죠. 근데 요거는 노원구의 평균 매매가입니다. 자, 헷갈리니까 제가 뜯어서 볼게요. 자, 이 데이터는, 이 그래프는 1번 서울이고요. 이거는 강남구고요. 이거는 노원구입니다. 합치면 이거예요. 다시요. 요 차트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뜯어보면 서울이 초록색이고요. 빨간색 계열이 노원구고요. 파란색 계열이 강남구고요. 파란색 계열이 노원구입니다. 합치면 이렇게 돼요. 자,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자, 일단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보면 강남구부터 볼게요. 강남구부터. 서울을 볼게요. 자, 우리가 버블 7 터졌을 때 있잖아요. 이게 2006년 말이 고점이거든요. 2007년 초, 2006년 말이 고점이거든요. 그때부터 6년 동안 조정을 했는데 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빠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있었냐면요.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평균 매매가가 떨어져요. 이거 확대해서 보면 4억 2천짜리가 나중에 2억 7, 8천까지 떨어져요. 평균 매매가가 떨어진다고요. 즉 뭔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비싼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엄청 되는 거야. 이때 거래 폭발하는 거 보세요. 한 달에 19,800건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은평 뉴타운, 그다음에 하여튼 뉴타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때 버블 세븐 터질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하락하는데도 평균 매매가는 올라가죠. 이건 왜 그래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비싼 것들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올라갈 때도 싼 것들만 거래되고 꺾여 쓴 다음에도 싼 것들이 거래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니까 이제 눈치 까고 그러니까 물건을 안 내놨던 20억, 30억짜리도 물건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평균 매매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비슷한 가격들이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21년에 상투 쳤을 때 있잖아요. 이거 상투 쳤을 때 얘가 슬근슬근 올라가는데 얘가 먼저 꺾였죠. 그 다음에 얘가 급락을 하면서 같이 꺾이죠. 그 다음에는 폭락을 하는데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요. 왜 그래요? 안 팔던 고가 아파트들을 팔기 시작했다니까. 꺾이고 나서. 그리고 강남 3구는요 뒤늦게 빠져요. 뒤늦게 안 빠지다가 빠져. 나중에 빠져요. 그 다음에 지금 거 보세요. 이번 달 거는 그 대신 무시하세요. 왜냐면 월초 현상은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원룸짜리 이런 거 아파트 거래될 거 아니에요. 뭐 2억, 3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보통 관리실이랑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누나가 관리소장이고 남동생이 부동산 사장님이야.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요.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는 그날 신고를 해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는요, 계약을 한 다음에 한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신고하죠. 왜냐면 잔금도 치러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월초에는 오늘 계약하고 내일 신고하는 거는 싼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초에는 항상 이렇게 급락을 해요. 급락.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되면서 슬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 달 뺀다고 쳐도 고가가 낮아지죠. 14억 8천짜리 작년 3월 달에는 14억 8천이었는데 여러분들 작년 3월 달에 토호제 풀고 나서 뭐 삼성동 강남구 뭐 송파구 엄청 거래됐잖아요. 이때 평균이 막 20억 30억이 수두룩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가 14억 8천이야.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지금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 거래 잘 안 돼요. 다들 10억 13억 7억 이런 것들이 거래된다고. 이게 떨어지고 있죠. 즉 그리고 상승률도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 다음에 한참 진행되다가 꺾여요. 이게 이제 이때도 그랬거든. 자 이번에는 이건 서울 전체 평균이고요. 서울 평균을 뜯어서 고가의 대표격인 강남구랑 저가의 대표격인 노원구, 그 대신 거래가 많아야죠. 그게 노원구야. 강북구는 아파트가 몇 개 없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노원구입니다. 아니 강남구입니다. 자 강남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볼까요? 강남구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자꾸 고가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박살 나버리죠. 그러다가는 꾸준하게 같은 가격들이 거래가 돼요. 사고팔고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6년 동안 빠졌습니다. 박근혜 때까지 빠졌어요. 이때 그 다음에 5년 전이 2021년도 고점을 여기가 2021년도가 여기가 2021년도거든요. 여기가 2021년도입니다. 강남구는 처음에 천천히 빠졌죠.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평균 매매가. 근데 여기서부터 기스가 나기 시작하죠. 또 뚝 떨어졌다가 또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폭락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보세요. 작년에 4월 달에 평균 매매가가 28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억이에요. 20억. 8억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는 40억, 50억, 70억짜리도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가 28억이나 됐는데 물론 10억짜리, 20억짜리도 있었겠지.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50억, 60억짜리는 거래 안 되고 맨날 25억, 18억 이런 것들만 거래가 되는 거야. 이게 평균 매매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 세력이 둔화되죠. 여러분들 1월 달에 강남구 아파트 하락했어요. 이번 달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자 이번에는 노원구를 볼게요. 노원구를 보면 노원구는 좀 특이해요. 보시면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게 뉴타운 열풍이었잖아요. 이게 이명박 막 유세하고 할 때 이때는 보면요 재밌는 거는 평균 매매가가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함에 따라서 평균 매매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선행지표가 아니에요. 얘는 동행지표예요. 강남구는 또는 서울은 아파트 지수가 꺾이기 전에 몇 달 전부터 평균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 안 되고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자, 그 다음에 21년도 상토시대 연끌할 때 있잖아요. 이때도 보니까 지수가 꺾이면서 평균 매매가가 꺾이는 게 거의 동행지수죠. 동행지수. 강남은 선행지수가 있었잖아. 그리고 이거는 빼세요. 이거는 빼니까 뭐냐면 얘도 좀 꾸준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노원구는 지금 빠질 기색이 없어. 당분간은 그냥 야금야금이라도 올라간데 올라가. 물론 고점에서 엄청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이때 거래가 많이 된 게 전부 노도강 쪽이었어요. 노도강 쪽, 은평구 이런데, 서대문구 이런데. 왜냐면 뉴타운하고 할 때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강남구는요 거래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폭락을 했지. 버블 세븐이 터진 게 이거잖아요. 이거. 자 다시 볼게요. 이 차트는 1번 서울 아파트 평균 그래프랑 가운데다 그리고요. 초록색. 빨간색 계열인 강남구 쪽을 또 그리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계열인 노원구 계열을 그렸는데 합치면은 6개의 선이 보이는데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그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서울 아파트를 보면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평균 매매가가 자꾸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 값이 꺾였어. 이때도 보시면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얘가 더 이상 올라가다가 슬슬 대신 이거는 노원구랑 강남구랑 다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거는 빼세요. 이거는 빼고 아파트 값은 슬금슬금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 탄력은 둔화됐지만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고 평균가는. 근데 평균 매매가는 고점이 자꾸 이렇게 평균 매매가가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되다가 이제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된다고. 이거를 뜯어서 본 게 강남 3구가 확실하게 티가 나죠. 평균 매매가가 떨어지고 이게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강남 3구는 거의 7, 8개월의 시차를 두고서 딱
꺾이기 좋은 찬스란 말이에요. 이때도 그랬다고. 이때도 비슷했고 노원구는 그 대신 선행지표가 아니라 동행지표다. 동행지표 똑같이 비교해요. 평균 매매가 이 가격이랑 똑같이 비교. 그러니까 아직은 요걸 빼면 요거는 아직은 노원구는 하락하는 모양, 선행지표는 없다. 아직은 멀쩡하다. 근데 강남구가 확실히 꺾였죠. 이거 지수를 가격을 보면 28억 4천만 원이 지금 21억이라고. 21억. 그러면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물건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빠지면서 얘가 올라가요. 과거에도 그랬어. 왜 그래요? 안 팔던 고가 아파트들을 팔기 시작한다니까. 지금은 올라가는데도 고가 아파트들을 누가 안 사는 거야. 중고가 뭐 싸구려 40억짜리 30억짜리 싸구려로만 거래되는 거야. 야, 이 동네에서는 30억이 싸구려예요. 40평이 좁아서 어떻게 살아 이런다니까. 압구정 현대 가면은 저기 식모방도 따로 있어요. 걔가 과외할 때 압구정 현대 갔었는데 식모방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 거지만.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그게 그래서 제목을 20년 동안 2006년부터니까 딱 20년 됐네 진짜. 틀린 적이 없다니까. 물론 이제 송파구 그다음에 뭐 양천구 이렇게 또 구분 해보면 나중에 다 만들 거예요 제가. 어쨌든 비슷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강남구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니까 걔가 꺾여야지 그 밑에 있는 뭐 중고가가 꺾이고 중가 꺾이고 중저가 꺾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순서가. 자, 폭락 시그널이 지금 나옵니다. 선행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네키. 자, 이 시그널이 맞아서 강남구가 결국 꺾이고 서울도 꺾일 것이다. 1번. 아니다. 이거는 그 매매 아파트 값의 등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무시해도 된다. 2번. 3번. 네 맘대로 해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